안녕하세요. 대치메카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서정은입니다. 자, 이제 코로나로 한 2년 정도 저희 이제 중3 아이들이 이래저래 이제 지내다 보니까 벌써 예비 고1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 들으신 것처럼 영어 외에 이제 국어 같은 경우나 이제 수학 같은 것도 굉장히 해야 될 과목들이 많은데, 영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조금은 편한 과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건데, 예비 고1을 앞두고 나서는 이제 주변 분들의 서초나 이제 대치 요 지역들의 이제 영어 내신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래서 1등급 그리고 2등급 맞추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 수능을 생각해 보셔도요, 지금 저희가 1등급 맞는 게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편했었는데, 이번에 저희 EBS 원래 연계율이 직접적인 제 70% 연계율이었는데, 연계율이 저희가 50%로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이 아니라 간접 출제로 모두 바뀌면서, 간접 100%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수능 공부하는 것들도 작년보다는 좀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아마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예를 보면 이번 몇십일 이제 뒤에 있을 수능과도 직접적으로 난이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6월이나 또는 9월 고3들이 지금 보고 있는 모평을 봤을 경우에는 당연히 국어, 수학 같은 게 공통에서 변별력이 있었지만 특히나 영어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질문, 그다음 아니면 EBS 연계가 줄었기 때문에 영어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그 결과론적으로 보니 아이들이 성적표를 보고 나니 영어 1등급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10% 정도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절반으로 4점 몇 프로 떨어졌다라는 이러한 공식적인 데이터들을 저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여기 강남 3구, 즉 서초나 강남이나 송파에 사시던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내신 받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정시, 수시, 다시 말하면 수능과 내신 그 두 부분을 다 염두에 놓고서는 공부를 하실 텐데요.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그러면 정시도 사실은 수능 공부도 만만하지는 않겠구나,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해 놓지 않으면 힘들겠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수시, 정시 확실하게 두 개 경계선이 나눠져 있는 것일까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저희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 대치동 쪽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학교가 문법 중심으로, 외부 지문 중심으로 나왔던 출제 경향이 한 몇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초동도 마찬가지예요. 실예로 서원중학교 같은 경우도 교과서만 완벽한 상태에서, 암기한 상태에서 문법만 제대로 훈련이 됐다라면 A등급이나 1등급이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1, 2년 전부터는 이제 교과서의 비중이 30%로 줄고 70%가 다 외부 지문, 그 외부 지문 난이도 역시도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독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휘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서 이번 1학기도 그렇고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나왔다는 걸 실제 어머님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출제 경향들을 봤을 때 이제는 내신 준비 역시도 교과서 틀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지문을 통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독해력과 어휘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내신 준비도 힘들 수 있고 크게는 정시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쁜 쪽으로 보자면 이제는 내신조차도 우리는 굉장히 빡세게 해야 되는구나, 교과서만 해서는 저기 점수가 안 나오겠구나, 이건 저거 다 힘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좋은 쪽으로 보자면 학교 안에 있는 공부, 즉 학교 내신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그것이 같이 뒷받침돼서 정시까지 같이 이어질 수 있구나 라는 식으로 좋은 쪽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현재 아무리 수시 비중이 낮았다 하더라도 50%에서 50%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6장의 수시 카드를 절대 버릴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수시, 정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그 방향을 생각하면서 내신을 잡아야 될 거고요. 그 내신을 잡기 위한 방법은 지금부터 바로 출발선상에 서서 11월 둘째 주에 이제 어느 정도의 기말고사가 마무리된 상태부터는 우리가 준비 운동을 해서 가장 어머니께서 걱정하시고 지금 고민이 있으실 11월 달부터 12월까지 어떻게 확실하게 좀 남들 놀 때 잘 보내고, 그리고 12월 겨울방학이 시작된 이후부터 2월까지
어느 정도 우리가 아이들이 실력을 쌓아야지 3월 달에 들어갔을 때 조금 더 편하고 알차게 고등학교 생활 시작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테니 큰 틀에서 어떤 정도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지를 그런 식으로 방향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방학은 기본기가 다지는 시기인데 우리 아이들 방학 12월 말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부분들은 11월 둘째 주 기말이 끝나자마자 우리 아이들의 방학이라는 걸 이미 염두에 두시고 상등급 이하의 아이들 친구들은 길어진 문장, 반드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1.5배에서 2배는 반드시 길어지기 때문에 길어진 문장이 눈에 많이 익숙해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길어진 문장도 거침없이 읽을 수 있도록 문장 해석할 수 있는 연습, 다시 말하면 주어 동사 끊어 읽고 어디서 이 구를 날리고 붙이고 해야 되는 그러한 긴 문장의 흐름틀을 아이들이 익힐 수 있도록 끊어 읽기 연습이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1, 2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문 연습을 한다든지 어휘를 연습한다든지 아니면 자주 틀리는 문장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그거와 같은 그 문항에 대해서 아이들 트라우마를 좀 없애는 방향들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으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독해를 공부할 때 전반적인 흐름을 공부하기보다도 아이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아이들의 이런 어휘, 그 다음에 추론, 그다음에 영어적인 독해 실력 이 세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는 먼저 빈칸 추론으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확실합니다. 그 안에서 어휘를 익히고요. 그리고 그 추론을 통해서 아이들이 영어를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지 어떤 것들 우리가 캐치해내야 되는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필요한 영어 근육을 조금 더 아이들한테 쓸 수 있고 그 근육 끌어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빈칸 추론을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먼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처음에는 한 문장에서 흐름을 잡아서 이 단편적인 이렇게 봤을 때는 아이들이 다 문장이 길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제 체감적으로는 아이들 거부감은 없겠죠. 그럼 이걸 통해서 이 빈칸에 들어갈 것들을 아이들에게 한번 찾아보는 연습,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는 단문을 배웠다면 그 문장, 이제 한 문장이 아니라 문장의 단서를 잡아서 이러한 패러프레이즈 문장을 잡아서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선 한국식 저희가 한번 해석해보고 이걸 한번 영어식으로 또는 한국식으로 한번 패러프레이즈 요약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답을 찾을 때 그냥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답이 되는 근거를 밑줄을 치고 그거에 대한 것 때문에 답이 요겁니다 라고 정확하게 눈으로, 손으로 푸는 작업을 해서 아이들에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근거,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제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 부분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다 다져놨던 단어들 need, center 아니면 뭐 government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의 중학교 1, 2학년 단어들이 똑같은 답으로 갔을 때 4번에 이런 byproduct라든지 bureaucracy라는 유희어로 바뀌었더라 라는 걸 알려면 아이들한테 동의어와 유의어의 반복의 학습도 필요할 수가 있겠죠. 자, 그와 같은 것처럼 영어는 지문이 반복 출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 문제풀이를 계속 돌리는 것에 대한 의미는 없을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다? 오답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틀린 그 패러프레이즈 때 단어를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문장 내의 키워드 중심으로만 단어를 정리해서 아이들이 오답을 하면서 있어서 지치지 않고 중대 포기자는 알 수 있도록 잡아주고요. 그리고 흐름을 반드시 정리해서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와 그 다음에 주제가 앞에 두 갈씩 끝에 미갈식으로 나와 있는지 그 정리, 그 다음에 어려운 문장들을 한두 문장 뽑아서 거기에 대한 구문과 문법을 분석함으로써 아이들한테 오답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 길을 알려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염려하실 부분들이고 걱정하신 부분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우리 예비고1 기말고사 이후부터 방학 전까지를 어떻게 먼저 남들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보내야 될까라는 부분인데요. 어법, 어휘, 독해 다 하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학교 다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중요한 수학하고 또 국어 넣고 이것저것 넣다 보면 해야 될 게 많겠죠. 그러면 우리는 남은 6주에서 7주 과정 동안 가장 중요한 뭐다 핵심이 되는 어법을 먼저 확실하게 심화 문법을 정리, 필수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풀이까지 해서
그것만 어느 정도만 해놔도 나중에 이제 방학을 들어가고 3월 달에 우리가 학기를 개강했을 때 내신을 조금 더 편하게 준비했고 시간에 허덕일 필요가 없을 거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그래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훈련이 들어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커리큘럼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6주에서 7주 남았는데 그동안의 모든 문법들을 다 다뤄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건데요. 중요한 문법들 챕터 1에서 10강까지 심화 이론, 문제풀이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진도에 쫓겨가지고 후다닥 나가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문법 한 챕터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짧게 끝낼 수 있는 그 0.5에서 아니면 1챕터를 다시 같이 갖다 붙여서 하루에 어쨌든 어쨌든 1.5에서 2챕터를 나가면서 심화 이론 문법 나갈 거고요. 자, 그리고 매 시간 그 전 시간에 했던 백지 테스트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론을 확실하게 머릿속으로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숙제로 나간 문법 50에서 7, 80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어왔는지 개인별 오답풀이 점검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 실력들을 계속 매 시간마다 체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신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했던 친구들, 즉 인강을 들었거나 아니면 과외를 했거나 아니면 학원 수업을 들었거나 모든 친구들이 문법 수업을 들어보지 않은 친구들은 없을 겁니다. 간혹 가다가 독해 수업은 별로 안 해봤다는 친구도 있지만 문법 수업을 안 해봤다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법을 여기저기서 들었긴 했는데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 결국엔 수업을 듣고서는 자기 감대로 풀더라. 두 번째, 알긴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리가 안 되고 여기저기 막 섞여 있더라. 그러면 지금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무엇이냐? 아이들이 그 조각조각 들어있는 문법에 대한 이런 문법에 대한 이론을 정확하게 퍼즐화시켜서 맞춰서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확실히 들어갈 수 있게 정리해 주는 것. 두 번째, 이제는 감이 아니라 밑줄을 치고 눈으로 손으로 직접 밑줄 치면서 정확한 접근 훈련을 통하게 하는 그 두 가지가 제가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지금 해줄 그 치료법이 될 거고요. 사실 그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과 학부모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들이겠죠. 자, 그래서 문법 저희 이제 교재 같은 걸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교재가 3단계가 있는데 우리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제일 심한 문법을 다루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론을 학습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쭉 한번 이론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뭐 한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셔서 단순한 50%의 정답률이 있는 두 가지 문법들을 우선 먼저 훈련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답만 동그라미 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답이 되냐? 이게 보였으니까 답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답이 뭘까? 이게 보였으니까 답이 이겁니다. 라고 할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그냥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그냥 이게 답인 것 같아요가 아니라 답이 왜 되는지에 대한 밑줄을 치고 확실하게 답을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는지 그 훈련시키는 연습들 수업 시간에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럼 첫 번째는 이런 선택형 문제로 간단하게 체크. 자, 그 스텝 2로 넘어가면 자, 이제는 각각의 문장들을 주어지고 틀린 부분들을 바르게 한번 고쳐보자 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밑줄 쳐져 있지 않지만 답이 뭐다? 요거 답이 이게 틀렸네. 이것 때문에 답이 요거 틀렸네. 요거 틀렸네. 그 이유 쓰기.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접근 오류 잡아내기. 그리고 요런 것들은 모든 전지역 저희 내신 서술형 유형들이 요런 식으로 나오고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로 이런 식으로 교재는 정리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다? 집에 가서 풀어야 될 70문제 정도에서 100문제 정도의 문제들은 대부분 출제 경향을 반영해서 단순하게 용법 구분하고 드릴 연습하는 시중의 교과서가 시중의 이런 문제집들이 아니라 오류 잡아내기 위주의 문제를 제가 엄선하고 선별해서 기출문제와 접목시켜서 나온 이 제스 문법은 틀린 문장을 모두 고르시오. 오디션 다 주어지고요. 즉 답은 1개에서 5개까지 다시 말하면 답은 정해져 있지 않고 1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 있게끔 해서 문장 이렇게 연습하는 거. 실제적으로 우리 양재고 같은 경우는 올 고등학교 2학년 문제가 많이 어렵진 않았지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다?
답이 2개에서 답이 4개까지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 시험도 아이들이 특히나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틀린 문장을 모두 고르셔야 하는 문제로 아이들에게 먼저 훈련시킬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숙제로 나왔을 때 답만 쓰는 건 안 됩니다. 답을 쓸 경우에 뭐가 틀렸는지 정확하게 고쳐 나가가 쓸 수 있게끔 그 훈련은 계속 반복돼서 훈련되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11월, 12월을 이런 식으로 심화 문법, 내가 가지고 있는 공부 틀을 깨고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론에 대한 지식들을 퍼즐 조각으로 마치고 내 공부하는 틀을 바꾸면서 제가 확실하게 그런 식으로 6주에서 7주 동안 잡아줘서 저희가 16일 날 개강하는 수업 동안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문법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문제 푸는 습기를 확실하게 잡은 다음에는 그리고 나서 방학을 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제 그래머를 이런 식으로 수능 유형으로 그다음에 학교 내신 유형으로 그다음에 서술형 문법 유형으로 3가지 유형으로 다시 한번 문제풀이를과 문제를 익히면서 아이들한테 계속 정리하는 수업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플러스 방학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 독해 그거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문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답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말하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답이 되는 근거가 앞에 뒤에 그냥 동그라미 치고 1번, 2번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답이 되는 근거를 반드시 밑줄 치고 이것 때문에 이거라고 하면 영어 지문 반복은 절대 없지만 문법 결국에 물어보는 유형은 굉장히 반복적이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풀다 보면 이 출제 경향들까지도 아이들이 익숙해지고 눈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을 약 4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면 아이들이 문법에 있는 거는 제가 장담하건데 크게 어려움 없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매 시간마다 와서 하는 백지 테스트의 예시는 무엇이냐? 형식에 대해서 배웠거나 아니면 뭐 시대에 대해서 배웠거나 라고 했을 경우에는 간략하게 이런 큰 카테고리를 주어지고 나서 아이들에게 이런 간략하게 다 쓸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시험 출제 경향 우리가 시험 결제 10년, 15년 동안에 수동태 불가동사가 나왔던 요 10가지를 알려주고 나서 다 쓸 것 단 대신에 8가지만 쓸 거는 다시 한번 재시험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쨌든 글씨로 다 풀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백지시험의 테스트 예시를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문법이 정리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보캐블러리와 이제 독해, 리딩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보캐블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인별 카드로서 자기 오답 내에 있는 노트를 단어를 정리를 해서 끝나고 전화 또는 조교를 통해서 단어를 재시험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휘책을 선정해서 새로운 단어 120개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전시간의 단어 테스트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되 전시간 테스트는 객관식으로 봐서 자, 우리가 처음 보는 단어는 영어 보여주고 뜻 쓰는 새로운 유형이 120개 그 다음에 전시간 거는 우리가 까먹을 수 있었으니 다시 한번 반복해서 시험을 보되 객관식으로 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매 240개의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볼 수 있게끔 유도를 시킬 겁니다. 그다음에 리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업 내 아이들에게 아까 나온 추론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자, 어휘력, 독해력, 추론 그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아이들에게 키우면서 매 시간 미니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 유형을 접근할 수 있는 방식도 열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빈칸 트롤이나 글의 순서 같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그 부분들을 적으로 분석하고 아이들과 함께 풀어보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첫 내신을 준비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물론 난이도 차이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중학교 때부터 갑자기 더 많아진 교과목에 대한 스트레스, 부담과 그 다음에 영어 지문 같은 경우나 영어 범위가 상대로 중학교 때부터 2배,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차근차근 서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체감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느끼는 거지 아이들이 느끼는 만큼 어렵고 느끼는 것만큼 힘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배정이 나왔으면 조금 더 걱정되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 학교에서 전년도 시험 경향을 한번 미리 선배를 통해서 알아봐서 교과서 외에
시중 교재라든지 아니면 모의고사를 미리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고 거기는 단어 정리만 해도 내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신감을 얻고 준비할 수 있을 거고요. 중학교 때만큼 한 번에 몇 주 잡고 벼락치기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어는. 그렇고 또 한 달 넘게 잡는다고 해서 정말 내신에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조금 더 영어를 효율적으로 내신 준비를 하려면 문법이 미리 선행되어 있지 않으면 문법하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다루기 굉장히 버거운 시간이다. 따라서 지금 이 시기, 기말고사 끝난 이 시기에 문법을 확실하게 잡아서 그 베이스 위에 독해와 어휘와 문제풀이 모든 것들을 조금 더 아우르면 조금 더 알찬 방학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걸 자신감을 가지고 그 실력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시작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내신 같은 경우는 남들보다는 조금 편하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영어 예비 고1, 즉 예비 중3, 지금 현재 중3 조기 개강 같은 경우는 11월 16일 날 개강 예정이고요. 6회 수업 안에서 중요한 문법과 문제풀이, 개인별 오답까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스케줄 같은 게 보면서 화요일 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대략적으로 6시 반에 시작이 될 거고, 그리고 개인 상황에 따라서 클리닉이 필요한 친구들은 아마 추후에 다시 학부모님과 연결해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간략적인 이런 전반적인 대략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또 아이들의 등급과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또 공부의 방향들이 조금 더 다르거나 또 궁금해 하실 부분들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원이나 아니면 저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그 학생별에 맞게끔 다시 한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